오늘 민법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상권에 관련된 그 조문들 한번 살펴보고 그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예요. 민법 지상권이 279조부터 290조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이랑 그 저당권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이제 조문이 하나씩 있어서 중요한 조문만 발췌를 했어요. 처음부터 볼게요. 네. 지상권이 뭔지 그 제279조에서 지상권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고요.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랑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예요. 그럴 경우에 을이 자기의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한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규정에 지료가 따로 기재가 안 돼 있죠. 지료는 이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에 대한 약정이 따로 있으면 갑이랑 을 간의 지료의 약정이 따로 있으면 뭐 갑은 을한테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지상권 자체로서는 지료가 그 성립 요건은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280조랑 281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상권 계약에 대해서 지상권이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대로 가는데 단 이 아래 사무의 기간보다는 단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최단 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호 보시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뭔가 탄탄하고 딱딱하고 이런 그런 견고한 건물일 때 이런 거나 수목일 경우에 30년. 그다음에 이후 그 전후 이외의 건물에 그냥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15년. 그다음에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일 때는 5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 건물 기준으로 15년인데 뭔가 더 견고한 그런 거일 때는 30년, 그리고 공작물일 때는 5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최단기간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가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81조. 280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속기간을 약정을 한 경우에 이거보다 더 단축하지 못한다고 최단기간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한 거고 제281조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약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만약에 존속기간 따로 없으면 각 이 공작물의 종류나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의 그 최단 존속기간을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2항 보시면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나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 15년짜리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예 이 종류나 구조가 딱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15년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는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을이 자기 건물을 뭐 병한테 임대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지상권자 누가 될까요? 소유자가 지상권자예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병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 지상권자는 아니에요. 을이 지상권자이고 그거를 병한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자, 283조랑 285조 여기 보시면 그 매수 청구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283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280조랑 281조에 그 존속기간이 다 되어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그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지상권 설정자죠.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네, 이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자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상권 쓰게 한 번 더 해달라고 계약의 갱신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 이 토지 소유자는 계약 갱신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이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한테 그러면은 계약갱신 안 할 거면 이거 건물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런 손실 비용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를 주는 거고요. 자, 285조부터 같이 다시 볼게요. 제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면은 이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는 그 처음 상태로 토지를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제2항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그러니까 위에 283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만약에 거절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러면 갱신 안 해줄 거면 이거 건물 사세요 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85조에 규정이 된 거는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건물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이거 부시는 거 아까우니까 어차피 부실 거면 그냥 내가 살게 하고서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수 청구한 때에는 이 지상권자가 건물 소유자가 거절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283조 1항에 있는 갱신 청구권은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죠. 2항에 나오는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는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을 못해요. 285조 2항에 나오는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도 지상권자가 거절을 못해요. 여기 나오는 그 매수 청구권은 둘 다 형성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수 청구의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두 개 다 형성권이다. 그다음에 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위에 아까 나왔던 30년, 15년, 5년
이 기간보다는 단축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최단 존속 기간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으로는 정할 수 있다. 최단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리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286조 치료 증감 청구권. 치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는 이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이 치료에 대해서 그 양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감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286조 같은 경우에는 지료 특약이 있어야지 적용되는 규정이겠죠. 다음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만약 지료에 특약이 있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다음에 288조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이 전조의 청구, 소멸 청구 있죠? 이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89조. 이 위에 있는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라서 이거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제 지상권자를 되게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규정들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지상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289조 2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그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있는데 각 층마다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만 지상권 설정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목적물의 범위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죠. 우리 279조에서 나오는 지상권의 그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었는데 수목이 빠졌죠. 구분 지상권에는 수목이 빠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경우에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한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도 승낙이 있으면 이제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승낙을 했으면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290조 213조, 14조 이런 규정들 이거 저기예요. 그 소유권에 기한 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내용들 지상권자한테도 다 내용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305조랑 366조예요. 이거 보시면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대지의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처음에 둘 다 갑소유였어요. 토지도 갑소유고 건물도 갑소유였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을이 전세권자예요. 그다음에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특별승계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이게 지금 설정자죠. 건물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근데 건물 소유자가 그 을한테 이 건물을 쓸 수 있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 토지를 산 특별승계인 병은 건물 소유자인 그 전세권 설정자 갑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79조의 규정을 보시면 지상권자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라고 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지상권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이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305조에서 규정된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설정자한테 법정 지상권을 주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또 을이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는 거고요.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 지금 이제 병이죠. 병은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다른 사람, 뭐 정이나 이런 다른 제3자한테도 이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병한테 이런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66조. 여기도 법정지상권인데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이거 옛날에 우리 저당권 할 때 한번 봤던 규정이에요. 이것도 토지랑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도 갑이에요. 둘 다 동일인 소유였는데 이때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게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경매돼서 을한테 경매가 넘어갔고 토지는 병한테 넘어갔다고 할게요. 이렇게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는 현재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저당권에 관련된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뭐 을한테는 이게 저당이 뭐 토지에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이 실행이 돼서 병한테 넘어갔고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인 갑한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규정 보시면 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토지랑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된다는 조건, 그거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고요. 이 저당권이 그다음에 그 설정되는 거는 둘 중에 뭐 하나에만 설정이 되든 둘 다 설정이 되든 아무튼 어떤 거에 대해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저당 설정된 시점에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이 저당 설정된 시점에 토지는 갑 거였는데 건물은 을 거였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나중에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갑이고 이게 뭐 소유주가 을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 설정된 시점에 갑이랑 을이랑 소유주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돼요. 이 366조에서 나오는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할 때 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는 내용이에요. 기출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올해 기출문제고요. 법정지상권 관련된 문제예요. 62번. 갑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을 소유의 토지,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 소유의 건물, 을 소유의 토지에 병 소유의 건물. 아까 우리가 말했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된 당시에 동일은 소유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토지는 을 소유고 건물은 병소유예요. 이게 둘이 소유주가 다르죠. 토지랑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니은 이번에는 을소유의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갑과 을의 소유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인해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자, 저당권 설정한 시점에 소유주 어떻게 되죠? 토지 소유주는 을이고 건물 소유주는 갑이랑 을이죠? 을이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토지가 병한테 경매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그게 소유주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토지 소유주 병은 건물 소유주인 갑이랑 을한테 즉 을이죠 을 여기에다가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거죠.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유명한 판례라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께 매수라는 나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둘 다 을소유예요. 을소유. 근데 이거를 건물은 미등기예요. 미등기. 두 개를 같이 갑한테 팔았는데 토지는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건물은 미등기라서 갑한테 등기를 못 해줬어요.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를 했는데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 전에 이때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대지가 경매가 되어서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규정상 보시면 저당권 설정된 시점의 소유주를 볼게요. 저당권 설정된 시점의 소유주. 토지는 갑 거죠. 근데 건물 지금 이전 등기 아직 못했죠. 미등기라서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신축한 을이 소유주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갑과 을이 지금 소유주가 다르죠.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저당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되어서 병이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 미등기였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키워드로 이 판은 되게 유명한 거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함께 매수라는 단어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작년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이 담보 목적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을 하는데 저당권이 만약에 실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저당권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해요. 같이. 이런 경우에 그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문제들이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 나오는데 담보 목적의 지상권 나오면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용익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담보 목적의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용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용익 물건으로서의 그 역할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냥 담보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를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담보처럼 보시면 돼요. 이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지료에 관련된 거는 채권이죠. 그래서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규정에서 287조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2년이라는 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면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양도인과 양수인의 것이 합쳐서가 아니라 양수인 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은 소멸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양수인에 대해서만. 디귿은 최근에 조금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 무덤이잖아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건 좀 새로 생긴 규정이라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이 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료 지급을 이제 청구를 하면은 그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분묘기지권은 이게 시효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시효로 취득한 게 아니라 양도를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어요. 시효 취득일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고 양도로 해서 분묘기지권을 받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성립한 날로부터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제 59번에서 틀린 거는 니을. 아까 여기 올해 문제에서는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니은. 이것도 니은. 둘 다 니은이네요. 그다음에 20년도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 틀리고요.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아까 규정에 나왔었죠.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절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갱신 안 할 거면은 그러면 이거 건물 사 하고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갱신 청구권 있다는 거. 이것도 만약에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아까 이런 지료 지급 안 해가지고 소멸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에요. 맞는 거고요. 지료 체납 중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아까 전에 했죠. 양도 전후 통산해서 2년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양수인 것만 2년에 돼야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거 중복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그냥 지상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그냥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담보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도 설정하고 지상권도 설정을 했어요. 채권자한테. 이럴 경우에 지금 이 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는 용익 물건으로서의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담보 목적으로서만 지상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사용 수익에 관련된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사용 수익에 관련된 권한이 없고 누가 사용 수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죠? 사용 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걸 쓴다고 해도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옳은 것, 니은, 리을. 3번. 59번.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의 토지에 의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 유치를 위한 일명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자, 이것도 지금 담보 목적이네요.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해서. X토지가 있는데 X토지에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X토지의 담보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을한테 이렇게 지상권까지 설정을 해줬어요. 이 지상권은 을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소유자한테 설정해주는 용익 물건으로서의 지상권이 아니라 이 저당권자한테 이 담보 목적으로 가치 설정을 해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갑은 을은행에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X 토지에다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도 설정을 해줬어요. 이 첫 번째 지상권을 먼저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갑이 병이랑 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Y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 1번 을에 이 을은행 채권자 을에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했어요. 그럴 경우에 지상권은 이 지상권은 우리가 용익 물건으로서의 지상권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서의 지상권이라고 했죠. 담보 목적일 경우에는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하면은 이것도 소멸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지상권도 소멸을 하죠.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1번 틀리고요.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이 처음에 얘가 지상권 먼저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축조를 했잖아요. 병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병이 자기가 갑한테 채권이 있어요. 이런 경우 채권을 이유로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을은 지상권은 물건이죠. 병이 갖고 있는 건 채권이죠. 물건이 당연히 이기죠. 대항 못해요. 틀리고요.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을이 용익 물건으로서의 지상권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서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권한이 없다고 했죠. 불법 점유한다고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용 수익을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한테 어차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부당이득이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틀리고요.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금 이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 그 목적이 담보 목적으로서 하는 게 다른 건물 축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일단 담보 목적으로 얘가 잡아놓는 건데 이거를 어기고 지금 갑이랑 병이 Y 건물을 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을은 갑한테, 채무자 갑한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걸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한 거겠죠. 그다음에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 물건이므로 지상권은 담보 물건이 아니죠. 용익 물건이죠. 사용 수익화에 걸리니까. 아무리 지금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담보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자체는 용익 물건이죠. 근데 그거 지금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 뭐 이런 범위 확인 구하는 청구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5번도 틀리고요. 그래서 답은 4번. 매년 지상권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렵고 뭐 쉬울 때는 쉬운데 보니까 대부분 그거 나오죠. 이제 법정 지상권 관련된 게 나오죠. 지상권에서 뭐
제일 아셔야 되는 거는 지상권은 지상에 있는 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갖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소유자가 을이고 을이 병한테 임대를 했을 때는 병한테 이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료는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약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 증감 청구권이나 소멸 청구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여기서는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근데 이런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가 없고 건물을 멸실시키는 그냥 괜히 부시고 이럴 바에 그냥 사라. 그래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권리를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거, 최장은 없고 다 최단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나머지 중에서 그냥 법정지상권 제일 중요하죠. 이 규정 그냥 다시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대지랑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는데 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의 소유주 그 전에 있던 소유주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료 같은 거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이런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대해서 둘 다 법원이 이를 정하고요. 지금 366조에 나오는 법정지상권 이것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이게 처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그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법정 지상권 부분은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